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마트시티TV입니다. 오늘부터는 딱딱한 구성 대신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저기 스마트시티에 대해 궁금한 스리님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가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게임 엔진 회사 유니티의 사회공헌 부서인 소셜 임팩트를 이끄는 제시카 린들 부사장은 자동차, 건축, 조선 등 어떤 산업군에 속한 비즈니스라도 가상 도구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가상세계의 기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ESG 경영에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스마트시티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실에만 없다 뿐이지 일반 도시에서의 생활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스마트시티 역시 메타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의 관계, 국내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내 지자체들 역시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창원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간단한 시정 홍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구현해 이벤트를 여는 등 시 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 될 거라고 하네요. 광주광역시 역시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했는데요. 광주시는 연구기획 TF팀 회의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연구기획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3D 융합, IoT 산업 등이 특화된 메타버스를 광주형 AI 메타버스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전남 관광 홍보관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공간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한 발 앞서서 스마트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GIS 기반의 디지털 트윈, XR,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돌입했는데요. 도시 전체를 촬영한 스캔 자료를 기반으로 3차원 쌍둥이 가상 도시인 디지털 트윈을 조성해 행정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와, 기대되네요. 그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도 있을까요? 그럼요. 정부 산하의 기관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 및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한국판 뉴딜 2.0의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를 꼽고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현재 21개에서 150개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원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와, 신기해요. 그런데
혹시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도 있을까요? 최근에는 부동산 업계가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메타버스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그곳에 일하기도 하고 견본주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 업계에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죠.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을 없애고 메타버스 안에 메타폴리스라는 30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바타를 만들어 메타폴리스 4층과 5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며 10여 개의 회의실과 수십 개의 테이블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지어 창밖을 통해 실제 날씨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폴리스 내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직방의 목표인데요. 실제 상업용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기업에 메타폴리스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에 한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메타폴리스 7개 층을 체험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20층에 당사를 꾸리고 나머지 6개 층을 대선 경선 후보들이 캠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엔 메타폴리스에서 첫 가상 최고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자체들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의 메타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듣고 나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메타버스의 장점이 뭐길래 정부 지자체, 부동산까지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건가요? 메타버스는 기존의 비대면 플랫폼과 다르게 현실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강점이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른 아바타 가까이에만 가면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에서 10인용 테이블에 앉아 여러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미래의 스마트시티는 현실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스마트해지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